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이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밤잠을 설치게 할 만큼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평범하고 화목해 보이는 가족의 일상 속에 숨겨진 가장 끔찍하고 가까운 공포음에 대한 실화 기반 스토리입니다. 주인공 유미 씨는 남편, 그리고 사랑스러운 3살짜리 딸 사라와 함께 시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한 가정이지만 유미 씨의 마음속엔 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죠. 그 불안감의 근원은 바로 딸 사라에 기이한 잠버릇이었습니다. 사라는 매일 밤 할아버지와 함께 잠들지 않으면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신기하게도 할아버지 곁에만 가면 단 한 번도 칭얼대지 않고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와 손녀의 끈끈한 애정이라며 유미 씨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직감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할아버지 방에서 나오는 사라의 눈빛이 왠지 모르게 멀고 낯설게 느껴졌고, 유미 씨를 피하는 듯한 행동들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애착이 아니다 라는 확신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밤, 유미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온 집안이 깊은 잠에 빠진 새벽,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시아버지 방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은 아주 살짝 열려 있었고 틈 사이로 희미한 스탠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죠. 유미 씨가 숨을 죽이고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을 때 그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할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과연 유미 씨가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사랑하는 딸을 이 끔찍한 현실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유미 씨의 눈물겨운 싸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유미 씨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시댁에 들어와 살게 된 지 5년, 시댁의 엄격하고 권위적인 분위기는 그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유미 씨는 오직 딸 사라를 위해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사라는 어릴 때부터 유독 예민한 아이였습니다. 낮에는 활발하고 명랑했지만 밤만 되면 세상이 무너진 듯 울어대기 일쑤였고, 반드시 할아버지, 즉 시아버지 곁에 있어야만 울음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모두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사라는 2살 무렵부터 밤이 되면 시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방에 들어가 재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할아버지 곁에만 가면 사라는 울기는커녕 아주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유미 씨도 처음에는 안심했습니다. 손녀가 할아버지를 특별히 따르나 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상황이 뭔가 비정상적가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유미 씨가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던 딸이 시아버지가 방에 들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울음을 멈추고 할아버지와 자겠다고 떼를 쓰는 모습은 유미 씨의 마음을 긁어댔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유미 씨에게 사라가 할아버지를 따르는 건 당연한 것 아니니?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니?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다 돌봐주셨는데 당연한 일이지 라고 다독였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런가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건지 씨 역시 그냥 할아버지 냄새에 익숙해진 것뿐이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라며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럴수록
유미 씨의 가슴에선 모성애가 보내는 강렬한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유미 씨는 자신의 직감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사라를 자신의 방에서 재우려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사라는 목이 쉬도록 울부짖으며 문을 열어달라고 발버둥 쳤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었고 결국 유미 씨는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사라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가 그 품에 꼭 안겼고 10분도 차에 되지 않아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유미 씨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대체 내 딸은 왜 할아버지 곁에서만 안식을 찾는 걸까? 유미 씨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할아버지 방에서 나오는 사라의 눈빛이 어딘가 낯설고 자신과 거리를 두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수다쟁이였던 아이가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이런 방우도 하지 않는 그 침묵깔이 유미 씨를 더욱 옥죄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조용히 내리고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루 종일 가사 노동에 지쳐있던 유미 씨는 사라를 재우려 했지만 딸은 또다시 숨이 넘어갈 듯 울부짖으며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남편은 회식으로 아직 귀가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두통이 심하다며 일찍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외면하고 싶었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라의 울음소리는 유미 씨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결국 유미 씨는 딸을 시아버지 방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유미 씨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끊임없이 쿡쿡 찔러댔습니다.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여 점점 커져갔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온 집안이 정적에 휩싸였을 때 유미 씨는 마침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시아버지 방 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조금 열려 있었고 희미한 수면등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유미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에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몇 초간 망설였지만 딸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유미 씨는 손을 뻗어 조용히 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유미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라는 시아버지의 품 안에서 평화롭게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미 씨의 숨을 멎게 한 것은 바로 시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평소의 인자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날카롭고 긴장된 시선. 시아버지는 유미 씨가 밖에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미 씨는 시아버지가 딸을 안고 있는 방식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손녀를 재우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굳고 경직된 표정으로 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유미 씨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공포와 의심이 한꺼번에 몰려왔고 온몸이 떨리며 분노로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고 문을 닫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눈치라도 챈다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유미 씨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방금 본 광경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내 딸은 할아버지 곁에서만 잠들 수 있는 걸까? 왜 시아버지는 저렇게 기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마당에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사라를 보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게 웃는 딸을 보자 유미 씨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끔찍한 진실로부터 눈을 돌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면 자신의 말은 가족을 파탄내고 자신을 못 미친 며느리 모로 만들 뿐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미 씨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라 해도 더 이상 자신을 속이고 못 본 척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은 내가 지켜야 했고 엄마인 나는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야만 했습니다. 이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방에서 그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후 유미 씨는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영상이 악몽처럼 그녀를 짓눌렀고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밀려왔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괴롭힌 것은 무력감이었습니다. 왜 그때 바로 뛰어들어가 따져 묻지 못했을까? 자책했지만 증거도 없이 이 가정을 지키고 딸 사라를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성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 유미 씨는 조용히 시아버지를 관찰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이야기했고 사라에게 다정하게 반찬을 챙겨주었습니다. 사라는 할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밥을 먹으며 때때로 할아버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해 보였지만 유미 씨의 눈에는 시아버지의 모든 몸짓,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럽게 번비쳤습니다. 구역질이 나서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 건지 씨는 여전히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고 유미 씨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리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 남편 편이었고 그 날카로운 눈빛 때문에 유미 씨는 입을 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보인다면 틀림없이 망상에 사로잡혀 집안을 휘젓는 며느리라는 비난을 퍼부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유미 씨는 조용히 방법 와신을 찾아야 했습니다. 먼저 유미 씨는 일상생활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바쁜 척을 하며 사라를 시아버지와 재웠고 문 밖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굉장히 경계심이 강한 듯 했습니다. 유미 씨가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방의 불이 갑자기 꺼졌고 사라야, 착하지. 할아버지가 여기 있으니 빨리 자렴 이라는 나직한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미 씨는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더 용기를 내어 문틈으로 엿보기도 했지만 시아버지는 등을 돌린 채 사라를 팔에 안고 있었고 다른 특이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사라는 마치 최면에라도 걸린 듯 울지도 뒤척이지도 않고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수록 유미 씨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은 분명히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유미 씨는 대학 시절부터 유일한 친구였던 아키코에게 몰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키코는 유미 씨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몇 번이나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아키코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유미야, 나쁜 쪽으로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네가 정말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무조건 증거를 남겨야 해. 내 감정만으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만약 네가 걱정하는 일이 사실이라면 그 증거만이 사라를 지킬 유일한 방법이야.
그 말을 듣자 유미 씨는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아키코의 말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거를 찾아야 할까요? 이 집의 모든 것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하자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밤, 온 가족이 잠든 후 유미 씨는 아키코가 보내준 초소형 카메라를 조용히 꺼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화장실에 간 틈을 노려 유미 씨는 살금살금 방에 들어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오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다행히 모든 것이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유미 씨는 조용히 방을 나와 문을 원래대로 닫았습니다. 그날 밤 유미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빨리 밤이 새서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새벽, 새들이 울기 시작할 무렵 유미 씨는 몰래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에 연결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 화면을 여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화면에 방 안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시아버지가 사라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조용히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유미 씨는 끈기 있게 영상을 빨리 감았습니다. 자정 무렵 밤, 시아버지가 미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면등 빛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잠들지 않고 사라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미 씨는 그가 조용히 손을 들어 사라의 머리를 쓰다듬고 이내 딸을 가슴에 꽉 끌어당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두 눈은 기괴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유미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유미 씨는 깜짝 놀라 즉시 화면을 껐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들어보니 남편이 출장 준비 때문에 일찍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유미 씨는 스마트폰을 숨기고 아무 일 없는 척했지만 마음속은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잠깐 훑어본 것만으로도 온몸이 떨릴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유미 씨는 넋이 나간 듯 했습니다. 아키코에게 보여주고 조언을 구하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이 사실이 들통나 시아버지에게 발각될까 두려웠습니다. 경솔하게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의 영상만으로는 자신이 과민 반응하고 있다고 치부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끌수록 살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유미 씨는 이미 끔찍한 진실의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유미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화면 앞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창밖에는 천둥이 창문을 두드렸고 희미한 불빛은 유미 씨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화면 속 시아버지는 몸을 돌려 조용히 사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라는 깊이 잠들어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에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묘한 웃음이 옅게 떠올랐습니다. 유미 씨는 비명을 지를 뻔했고 입을 손으로 틀어 막았습니다. 그 순간 유미 씨는 더 이상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당장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딸을 보호하면서 가정을 파탄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성과 모성애가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킬 무렵 시아버지 방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밖으로 나와 주위를 살피더니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유미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유미 씨는 서둘러 옆방으로 달려가 조용히 문을 열고 사라를 안아 올려 자신의 방으로 데려왔습니다.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유미 씨는 딸을 가슴에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이후로 다시는 내 딸을 할아버지와 재우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어떤 폭풍이 몰아치든 유미 씨는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각오였습니다. 몰래 사라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온 후 유미 씨는 다시는 딸을 시아버지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사라는 유미 씨의 품 안에서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를 보는 시아버지의 눈빛에는 불만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유미 씨는 시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리고 숟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눈치가 빠른 시어머니가 곧바로 물었습니다. 유미 씨, 어젯밤엔 갑자기 왜 애를 데리고 갔어? 할아버지랑 잘 자던 애를 깨워서 소란을 피우다니. 사라 성격 알잖아. 할아버지랑 떨어지면 밤새 울 거 아니야. 그럼 온 가족이 잠 못 자게 돼. 유미 씨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요즘 사라가 밤에 자주 놀라 깨서요. 제가 옆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이,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유미 씨를 곁눈질하며 코웃음 쳤습니다. 건강이라니, 이 아이를 할아버지가 키우셨어. 설마 할아버지가 손녀라도 해칠까봐 그러는 건가? 왠지 가족을 의심하는 것처럼 들리는군. 유미 씨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미 씨는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사라를 자신의 곁에만 두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사라는 오랫동안 할아버지의 손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유미 씨 방에 온 후로 줄곧 할아버지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낮에는 즐겁게 뛰어놀다가도 밤이 되면 심하게 짜증을 내며 유미 씨 곁을 떠나 할아버지 방으로 가겠다고 소리쳤습니다. 딸을 안고 있는 유미 씨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이 너무나 불편해하고 안쓰러웠습니다. 아직 어려서 익숙했던 환경이 바뀐 것에 대한 반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유미 씨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한 번은 사라가 온 집안이 울릴 정도로 울부짖어 온 가족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시아버지가 방에서 뛰쳐나와 문 밖에서 노발대발 소리쳤습니다. 유미, 그 애 일이네. 저렇게 울게 놔두면 애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너는 저 아이를 괴롭힐 뿐이야. 유미 씨는 딸을 더욱 세게 끌어안고 딸의 가련한 울음소리를 필사적으로 외면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하지만 이제부터 사라는 저희 부부와 함께 잘 겁니다. 시아버지의 눈에 분노가 이글거렸고 주먹을 꽉 쥐었지만 남편 앞이어서인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가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미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금 전 시아버지의 눈빛은 뼛속까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건지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미,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버지가 사라를 예뻐해서 옆에 두고 싶어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해? 매일 이렇게 울게 놔두는 게 아이를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유미 씨는 남편을 노려보며
목이 메인 채 말했습니다. 당신은 몰라. 나는 엄마야. 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 결심은 변하지 않아. 건지 씨는 유미 씨를 노려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유미 씨는 부부 사이에 거리가 점점 벌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지금은 약해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직감은 여기서 물러선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유미 씨는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비밀 카메라를 시아버지 방과 뒷마당에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곧 유미 씨는 기묘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3시 무렵 온 집안이 조용할 때 시아버지가 조용히 방을 나와 유미 씨 부부의 방문 앞까지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 가만히 서서 문고리에 손을 얹었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몇 분을 서 있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카메라 화면에 비친 그 모습은 유미 씨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체 뭘 하려고 했을까? 왜 한밤중에 내 방문 앞에 서 있었을까? 유미 씨는 아키코에게 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을 본 아키코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미야, 이제 망설이면 안 돼.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저 사람 절대 정상이 아니야. 당장 사라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와야 해.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유미 씨는 목이 메인 채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 내가 애를 데리고 나가면 온 가족이 나를 가정을 깬 나쁜 며느리라고 비난할 거야. 건지 씨는 절대 나를 믿어주지 않을 거고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아키코는 유미 씨의 손을 꽉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해. 증거는 나중에 더 찾을 수 있지만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야. 친구의 말이 칼날처럼 유미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찢어질 듯 무거웠습니다. 아이를 지키고 싶었지만 가정이 깨지는 것이 두려웠고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까봐 염려스러웠습니다. 유미 씨는 계속해서 숨겨진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한밤중에 일어나 유미 씨 방 문 앞을 서성거리거나 심지어 귀를 대고 아내 소리를 엿듣기까지 했습니다. 한 번은 문고리를 잡고 돌려보기까지 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 열 수는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등골이 오싹하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결국 유미 씨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얻기 위해 궁극의 전략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외출한 어느 날 오후 유미 씨는 사라가 가장 아끼는 곰 인형 속에 작은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딸은 매일 밤 이 인형을 안고 잠들었고 이것이야말로 시아버지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모든 것을 기록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미 씨는 사라를 옆에 재우고 곰 인형을 베개맡에 두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딸에게 아무 일도 없기를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실이 빨리 밝혀지기를 바랐습니다. 새벽 3시 무렵 예상대로 문이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들어오고 시아버지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유미 씨는 숨을 죽이고 잠든 척 딸을 안았습니다. 그가 다가와 침대 바로 옆에 섰습니다. 그의 거칠고 숨 막히는 숨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가 몸을 숙이고 살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 유미 씨는 온몸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바로 그 순간 사라가 몸을 뒤척이며
유미 씨를 꽉 끌어안고 나지막이 엄마, 엄마 하고 속삭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유미 씨는 살짝 눈을 뜨고 그의 눈에 떠오른 분노와 실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유미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열어 곰 인형의 녹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딸에게 바싹 다가선 시아버지의 모습, 그의 기묘한 시선, 그리고 이불 위를 머뭇거리던 그의 손. 유미 씨는 울면서도 몸을 떨었습니다. 마침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유미 씨가 곰 인형 카메라를 통해 시아버지의 기괴한 행동을 포착한 순간부터 집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딸 사라를 시아버지에게 보낼 수 없었고, 이는 곧 공개적인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유미 씨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거실에서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유미 씨를 비난했습니다. 유미 씨, 도대체 왜 자꾸 애를 할아버지한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야? 사라는 할아버지와 자는 걸 제일 좋아해. 너 때문에 애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밥도 제대로 안 먹잖아. 시어머니는 유미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가족의 전통과 질서를 깬 며느리에 대한 명백한 분노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유미 씨의 행동은 지나친 모성애가 아닌 가정을 파괴하려는 불순한 의도만으로 비쳤습니다. 유미 씨는 꾹 참았습니다. 어머님, 사라는 이제 제 방에서 적응하고 있어요. 아이가 밤에 편안하게 자는 것이 중요해서요. 편안하게 자는 건 할아버지 옆에서 자는 게 편안하게 자는 거야. 며느리가 돼서 시아버지를 의심하고 집안의 대소사를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건 폐륜이야.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의 평화가 깨지고 있어. 네가 이 아이를 억지로 고집부려 망치고 있는 거란 말이다. 유미 씨는 시어머니의 비난에 맞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의 경직된 표정, 곰 인형, 카메라에 녹화된 그의 소름 돋는 속삭임 업다이 떠올라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감정이 아닌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가장 유미 씨를 힘들게 만든 것은 남편 건지 씨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시종일관 중립을 지키는 척했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편이었습니다. 유미야, 너 요즘 너무 예민해. 아버지는 사라를 정말 아끼셔. 밤마다 아버지를 찾는 사라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네가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 네가 주장하는 불안감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받고 있잖아. 아버지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하셨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 그래. 건지 씨는 유미 씨를 비난하며 오히려 유미 씨가 이 모든 상황을 초래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는 유미 씨의 증거를 보여 달라는 요구에도 아버지를 대상으로 몰래 카메라를 찍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행동이라며 회피했습니다. 유미 씨는 자신이 가장 의지해야 할 남편에게서마저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의 한명예와 체면 나올 딸의 안전보다 우선시하고 있구나. 유미 씨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이 그녀를 의심하고 비난했으며 사라만이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매일 밤 유미 씨는 딸을 꽉 안고 잠들었고 시아버지의 그림자가 문 밖에 서성이는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유미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곰 인형 카메라에 담긴 결정적인 순간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시아버지가 문고리를 돌리려다 사라의 작은 몸짓에 놀라 물러나는 모습과 그 직전 사라에게 얼굴을 밀착하고 무언가를 속삭이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미 씨는 이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며 시아버지의 표정을 분석했습니다. 그 표정은 사랑이 아닌 병적인 집착과 소유욕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미 씨는 이 증거만으로는 시아버지의 행동을 법적으로 단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가족들에게 시아버지는 인자한 할아버지가 아니다 라는 가장 강력한 경고를 날릴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유미 씨는 이 영상을 통해 남편과 시어머니의 눈을 뜨게 하고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치밀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려면 가족 모두가 모이는 공개적인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유미 씨는 마침 돌아오는 조부모님의 기일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날은 먼 친척들까지 모두 모이는 날이었고 시댁 식구들이 가장 명예 과하를 중시하는 자리였습니다. 유미 씨는 자신의 방에서 곰 인형의 녹화 영상을 최종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클립 1. 불면의 할아버지. 화면에는 새벽 3시 시아버지가 잠들지 않고 사라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뱀이 먹이를 노려보는 듯한 소름 끼치는 집착의 시선이 유미 씨의 편집 작업 내내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클립 2. 문 앞의 그림자. 어둠 속에서 시아버지가 유미 씨 방 문 앞을 서성이는 장면들, 문고리를 만지작거리고 귀를 기울이는 그의 모습은 절제된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클립 3. 속삭이는 공포. 곰 인형 카메라에 담긴 마지막 장면. 사락사락 이불 소리와 함께 시아버지가 사라의 귀에 입을 대고 아주 은밀하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떠오르는 이해할 수 없는 옅은 미소. 유미 씨는 이 3가지 클립을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고 USB 조용히 담았습니다. 이 작은 USB 하나가 그녀의 삶, 그리고 딸 사라의 미래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유미 씨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준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며 유미,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는 건 폭력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유미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와 이 가문의 명예를 택했어. 나는 내 딸의 안전과 행복을 택하겠어. 이제 더 이상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어. 당신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에게 협조한다면 조용히 끝낼 수 있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내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폭로할 거야. 건지 씨는 유미 씨의 단호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내가 증명할 거야. 당신은 착각하고 있어. 유미 씨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남편과의 대화는 무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집안의 비난이나 남편의 이별 통보에 굴복할 유미 씨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향한 사랑과 보호 본능이 그녀를 싸움꾼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미 씨는 조부모님의 기일이 다가오기를, 숨막히는 폭발의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딸을 위한 싸움은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럽지만 홀로 이 전쟁을 치러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USB는 단순한 증거가 아닌 딸의 해방을 위한 열쇠였습니다. 유미 씨는 고통 속에서 시부모님의 기일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억지로 웃으며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평소와 같은 모습을 보이려 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가와진 씨를 폭로할 계획 따위로 분주했습니다. 이 폭로가 그녀의 가정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딸 사라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친척 일동이 모이고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들 시아버지를 손주를 극진히 아끼는 좋은 할아버지라며 칭찬했고 유미 씨가 아이를 할아버지에게서 과도하게 떼어놓고 있다고 뒷말을 했습니다. 유미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모든 모욕을 감수했습니다. 그녀는 오직 결정적인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 유미 씨는 심호흡을 하고 집안의 중심인 것일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유미 씨는 떨렸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후 어떤 비난을 받게 될지 알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남편 건지 씨는 눈살을 찌푸렸고 시어머니는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유미 씨,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줄 셈이야. 유미 씨는 대답 대신 거실 중앙에 있는 TV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장면 전환, TV, 화면 클립 재생. 한밤중에 몰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아버지. 사라에게 바싹 다가선 그의 기묘한 시선. 이불 위를 맴도는 그의 떨리는 손. 그리고 문 앞에서 유미 씨 방 문고리를 잡고 서성이는 모습까지. 거실은 일순간 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곳곳에서 경악과 충격이 뒤섞인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입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다. 저건 그런 뜻이 아니야. 나는 그냥 손녀가 예뻐서 그래서.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친척들 앞에서. 어떻게 해? 남편 건지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창백한 얼굴로 화면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유미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친척은 분노했고 어떤 친척은 충격에 휩싸여 자기 자녀들을 황급히 끌어당겼습니다. 시아버지는 머리를 감싸쥐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유미 씨는 사라를 꽉 안았습니다.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마음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딸을 더 이상 이 어둠 속에 살게 하지 않겠다. 공포스러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사람들의 헐떡이는 숨소리와 차마 크게 말할 수 없는 속삭임만이 시간을 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떨리는 손으로 남편을 가리키며 쉰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평생 당신 옆에서 살았는데 당신이 핏줄인 손주에게 이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시아버지는 의자에 무너진 채
잿빛 얼굴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목이 메인 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는 그냥 그 아이가 잘 자도록 바랐을 뿐이야. 나쁜 의도는 없었어. 오해하지 말아줘. 하지만 그의 변명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은 경멸과 혐오로 가득 차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남편 건지 씨는 거실 중앙에 목이 매달린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화면과 유미 씨, 그리고 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미 씨는 그의 눈빛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눈앞의 진실에 대한 끔찍한 공포가 충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미 씨는 사라를 강하게 끌어안고 목이 메었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동안 절망 속에서 외쳐왔던 진실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꾸며낸 것도 누명을 씌운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딸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만약 제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누가 이 아이를 이 끔찍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었을까요?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통곡하며 남편의 어깨를 때렸습니다. 당신이 이 집안을 엉망으로 만든 거야.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했을까? 바로 그때 남편 건지 씨가 갑자기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왜 당신의 핏줄인 손녀에게까지? 집안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미 씨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친척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이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고, 어떤 이는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조용히 이를 수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시아버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건지 씨가 유미 씨에게 다가와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유미야, 미안하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 내가 너를 믿지 못했어. 너를 너무 힘들게 했어.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유미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에는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침묵했고 시어머니는 흐느꼈으며 시아버지는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유미 씨는 사라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여기에 머무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유미 씨는 밤새도록 잠들지 못하고 사라를 가슴에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딸의 작은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사라야, 엄마가 미안해. 이런 끔찍한 시간을 겪게 해서. 하지만 엄마 약속할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엄마가 너를 여기서 데리고 나갈 거야.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더라도 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진실을 폭로한 후 유미 씨는 더 이상 그 집에서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집은 이미 숨 막히는 침묵과 불화로 가득 찬 독극물 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드러냈고 시어머니는 공개적으로 유미 씨를 비난했으며 남편 건지 씨마저 이혼을 입에 담으며 그녀를 협박했습니다.
유미 씨는 완전히 고립되었고 남은 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유미 씨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짐 가방에 최소한의 현금과 신분증, 그리고 증거 영상이 담긴 USB만을 챙겼습니다. 남편에게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그가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믿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유미 씨는 사라를 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딸은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유미 씨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현관에 다다랐을 때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미 씨, 그 애를 데리고 어디 가는 거야? 유미 씨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전등을 든 채 타오르는 듯한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시아버지도 느릿느릿, 하지만 위협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남편 건지 씨 역시 복잡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라를 더욱 세게 끌어안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부탁이에요. 저를 가게 해주세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제 목숨을 걸고 사라를 지킬 겁니다. 제발 방해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달려들어 유미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이 아이는 우리 집안 핏줄이야. 절대 데리고 가지 못해. 유미 씨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집안 망신시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여기에 남는다면 사라는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없을 거예요. 제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그때 건지 씨가 다가와 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미, 그만둬.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한 건 잘못했어. 하지만 당신이 사라를 데리고 가면 나는 견딜 수 없어. 유미 씨는 얼굴을 들고 남편의 눈을 보았습니다. 한때 가득했던 사랑은 이제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목이 메인 소리로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견딜 수 없다고요. 그럼 그동안 나는 어떻게 견뎌왔는지 당신은 알잖아. 증거가 없었다면 나는 사라를 그 운명에 맡겨두었을 거야.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건지 씨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녀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유미 씨는 일어섰고 눈물을 닦으며 비정상적일 만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밤 저는 반드시 사라를 데리고 나갈 겁니다. 누가 막는다면 아이를 두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 말은 맹세처럼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사라가 잠에서 깨어나 유미 씨 목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엄마, 무서워. 나 여기 있기 싫어. 딸의 맑은 울음소리는 그곳에 있는 모두의 심장을 관통하는 칼날 같았습니다. 건지 씨는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아 울었고 시어머니는 신음했으며 시아버지는 잿빛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미 씨는 그 틈을 타 딸을 품에 단단히 안고 대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쫓아오려 했지만 건지 씨가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유미 씨, 당신이 오늘 이 문을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 눈물이 쏟아졌지만 유미 씨의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 모든 인연을 끊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칠흑 같은 시골길 위를 은빛 달빛만이 고독한 모녀의 모습을 비추었습니다. 유미 씨는 사라를 안고
작은 시외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새벽,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라를 가슴에 꽉 안고 앉았습니다. 가진 돈은 겨우 몇만 원. 장기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가능한 한 멀리 시아버지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야 한다. 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도착한 서울에서 유미 씨는 작은 골목길에 있는 낡고 저렴한 원룸을 빌렸습니다. 좁고 습했지만 적어도 비바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근처 식당에서 일을 구했고 아이를 돌보며 1원이라도 더 아끼며 생활했습니다. 고달프고 힘든 삶이었지만 적어도 딸이 더 이상 그 끔찍한 눈빛과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유미 씨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귀가길 골목 어귀에서 서성이는 그림자를 보았고 돌아보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사람을 보낸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을 재우고 있는데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미, 문 열어줘. 건지야, 할 말이 있어. 며칠 사이 수척해진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누추한 방을 둘러보더니 유미 씨에게 말했습니다. 유미,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고생할 작정이야. 부탁이니까 집에 돌아가자. 내가 당신과 사라를 지켜줄게. 아버지가 다시는 아무것도 못하게 할게. 유미 씨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도와달라고 소리칠 때 당신은 등을 돌렸잖아. 증거가 없었으면 우리 딸은 어떻게 됐을까? 지켜준다고? 당신은 나를 믿어주지도 않았잖아. 건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가 그런 끔찍한 짓을 하리라고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어. 부탁이야. 기회를 줘. 이제부터는 당신과 사라의 편이 될게. 유미 씨는 흔들렸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건지 씨, 나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 집의 모든 벽, 모든 구석이 내게는 악몽이야. 사라에게도 마찬가지야. 정말 우리를 생각한다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 건지 씨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물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윽고 그는 일어서며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원한다면 막지 않을게. 하지만 가끔이라도 사라를 만나게 해줘. 아빠 노릇이라도 하게 해줘. 유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건지 씨 역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길은 이미 분명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사라를 그 집으로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건지 씨가 다녀간 후 시어머니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유미 씨, 내 손녀를 데리고 어디 갔어? 이 폐륜 며느리까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 작정기야. 내 손녀 당장 돌려줘. 유미 씨는 방 안에서 사라를 안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문을 열지 않은 채 1시간 가까이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욕설과 울음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떠나기 전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기억해도 유미 씨, 너는 절대 도망칠 수 없어. 사라는 이 집안의 핏줄이야. 네가 훔쳐갔다고 생각하지 마. 그 말에 유미 씨는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시댁 가족이
그녀를 가만두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정의를 되찾기 위해 길고 긴 싸움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유미 씨는 아키코에게 사라를 잠시 맡긴 후 조용히 지역옹여성 인권 센터 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상담원은 유미 씨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얼굴을 굳히더니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유미 씨, 이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아동 학대입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센터가 돕겠습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유미 씨는 억눌렸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억압받았던 시간의 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안도감과 함께 극도의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시댁 가족 전체와 싸워야 한다는 사실. 다음 날 아침 유미 씨는 모든 증거가 담긴 USB와 자료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형사는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미 씨는 한숨을 쉬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폭풍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도망자가 아닌 전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경찰에 증거를 제출하자마자 예상했던 대로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성을 잃고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유미 씨를 집안을 끝장낼 악독한 며느리라고 비난했습니다. 유미 씨는 방 안에서 딸을 안고 그 모든 악담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남편을 지키기 위해 유미 씨를 찢어발기려 하는 적이었습니다. 남편 건지 씨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 않았지만 가끔 모습을 보일 때면 그의 눈빛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문 밖에서 목이 메인 소리로 유미, 어머니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 온 집안이 망신을 당했어. 나는 그 사이에 껴서 찢어질 것 같아. 제발 매스컴이나 사람들에게 더 알려지지 않게 조용히 있어줄 수는 없겠어. 라고 애원했습니다. 유미 씨는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집안의 명예 따위를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우리 딸은? 당신은 우리 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되돌아갈 수는 없어. 내가 침묵한다면 그건 내 손으로 딸을 다시 그 죄의 소굴로 밀어넣는 것과 같아. 건지 씨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지친 뒷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아버지와의 인연의 끈이 그를 단단히 묶어두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시아버지를 소환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유미 씨 역시 경찰서에 출두하여 진술을 했습니다. 형사는 유미 씨의 증거 영상과 진술을 들으며 매우 민감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은 당신과 딸을 보호할 겁니다. 대질 신문도 진행될 테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완강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그저 손녀가 예뻐서 재워주려 했을 뿐이며 모든 영상은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며느리에게 누명을 썼다고 호소했습니다. 그의 변명은 다른 사람들을 흔들었을지 모르지만 유미 씨에게는 구역질, 나는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유미 씨에게 증언을 뒷받침해 줄 증인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유미 씨는 곧바로 친구 아키코를 떠올렸고 다음 날 아키코는 증인으로 출두했습니다. 그녀는 유미 씨가 한밤중에 걸었던 전화와 모든 일이 벌어지기 전에 USB를 맡겼던 사실을 모두 증언했습니다. 아키코의 단호한 목소리에 유미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치고 울부짖었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제 남편은 절대 그런 부도덕한 짓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 며느리가 덫을 놓은 겁니다. 아이를 빼앗기 위해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유미 씨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덫을 놓았다면 왜 제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왜 온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모욕을 견뎌야 합니까? 저는 그저 제 딸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대질신문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취조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유미 씨는 지쳐갔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사라의 눈빛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사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에게 매달려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유미 씨는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 눈빛을 위해서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며칠 후 검찰이 공식적으로 기소를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유미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소식을 들으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최소한 그녀와 딸의 고통이 망상으로 치부되지 않고 세상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재판이 열린 날, 유미 씨는 사라를 가슴에 안고 수많은 시선 속을 걸어갔습니다. 법정 앞은 친척들과 이웃들, 그리고 호기심 가득한 야유꾼들까지 넘쳐났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시아버지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충혈된 눈에는 더 이상 완고함이 아닌 피로와 패배감만이 느껴졌습니다. 검찰관이 증거를 제시하자 법정의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차례로 재생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방에 들어오는 그의 모습, 그의 시선, 이불 위를 맴도는 떨리는 손, 그리고 문 앞에서 귀를 기울이는 모습까지. 법정은 숨 막히는 침묵에 휩싸였고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서서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손녀를 예뻐했을 뿐입니다. 나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관은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손주를 예뻐하는 할아버지는 한밤중에 몰래 방에 들어와 저런 기이한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에게는 증인, 데이터, 그리고 아이의 유일한 보호자인 어머니의 증언이 있습니다. 당신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법정의 방청석에서 남편 건지 씨가 벌떡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아버지, 믿을 수 없어요. 왜 제 딸에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세요? 법정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시아버지에 대한 자안 유죄 판결과 엄중한 처벌을 선고하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실신했고 남편 건지 씨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유미 씨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이라는 관계가 산산조각 난 것은 슬펐지만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법정을 나설 때 유미 씨는 사면에서 쏟아지는 시선들을 뚫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날 밤 유미 씨는 아파트에 앉아 잠든 딸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사라야, 엄마가 여기까지 왔어. 이제 되돌아가지 않을 거야. 앞으로의 길이 폭풍 같더라도 엄마가 너와 함께 걸을 거야. 우리는 빛을 찾을 거야. 법적 승리는 그녀에게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신뢰를 잃었지만 딸의 안전과 평온한 유년기를 지켜냈습니다. 그것이 유미 씨에게는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딸과 함께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유미 씨의 삶은 이전의 어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연행되는 순간 유미 씨와 사라를 향해 돌아보았던 그의 마지막 눈빛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미야, 이 아비를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유미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속으로는 용서가 불가능함을, 그러나 증오 역시 무의미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죗값을 치렀고 딸은 보호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실신했고 남편 건지 씨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유미 씨는 자신과 시댁 가족을 묶고 있던 끈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유미 씨와 사라는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하고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생활은 여전히 고달팠지만 더 이상 밤의 공포는 없었습니다. 유미 씨는 식당에서 일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고 모든 것을 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사라는 점차 이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고 딸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유미 씨의 마음속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 갔습니다. 남편 건지 씨는 몇 번이고 유미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유미 씨는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사라에게는 여전히 아버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깨져버린 신뢰와 깊은 상처는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원망 없이 조용히 헤어졌습니다. 유미 씨는 그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순간 이미 그들의 결혼 생활이 끝났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건지 씨 역시 아버지와 아내, 딸 사이에서 겪었던 끔찍한 고통 속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척들의 발길도 끊겼다고 합니다. 유미 씨는 아마도 그녀 역시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음을 깨달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난과 집착은 결국 자신들의 몰락을 앞당겼을 뿐입니다. 유미 씨는 때때로 잠든 사라를 보며 생각합니다. 아무리 작고 나약한 어머니라도 자식이 위협받을 때는 누구보다 강한 성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을 견뎌냈고 마침내 빛을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어두운 죄악들이 많지만 용기를 내어 진실을 외칠 때만이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유미 씨는 가족을 잃었고 신뢰를 잃었지만 딸과 딸의 평온한 유년기를 지켜냈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승리 뒤에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법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유미 씨를 돈 때문에 시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린 악독한 며느리로 보았고 가정을 파괴한 여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유미 씨는 이 모든 사회적 비난과 싸워야 했고 고독은 그녀의 영원한 동반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키코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꼈고 아키코는 그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유미야, 정신 차려야 해. 그들이 널 헐뜯을수록 네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야. 정의는 내 편이야. 친구의 이 말은 유미 씨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미 씨는 사라를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딸은 햇살 아래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웃었습니다. 유미 씨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험난하겠지만 그녀에게는 계속 나아갈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삶의 이유이자 가장 큰 희망인 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미 씨는 어두웠던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증오에 사로잡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고 진실의 소중함을 가르치며 살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석양 아래에서 천진난만하게 웃는 사라의 모습을 보며 유미 씨는 모든 고통과 상실이 결국 이 아이의 평온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미 씨는 이제 더 이상 약한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녀는 딸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 이긴 강인한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용기와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세요.